MZ세대, 현재 2030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MZ세대인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MZ세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고물가의 살림은 팍팍해지고 있지만 한국인의 명품 사랑은 유별납니다. 외신에서도 한국인들의 명품 소비에 주목할 정도입니다. 한국은 인구 5천만 명의 작은 나라이지만 명품 브랜드에서는 인구 1억 명이 넘는 일본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장이라네요. 프라다나 버버리와 같은 최고급 브랜드의 전체 매출에서 한국인이 올려주는 매출이 무려 1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인구 대비 정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보고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품에 지출한 돈은 21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롯데그룹 시가총액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1인당으로 계산하면 약 325달러, 한화로는 40만원 정도입니다. 40만원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중국은 1인당 약 55달러를 사치품에 지출한다고 합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거의 6배 많은 수치입니다. 시장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지만 중국은 우리보다 GDP가 낮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보다 GDP가 2배가량 높은 미국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명실상부 최대의 부유국인 미국이 1인당 280달러를 지출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1인당 325달러이니까 미국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니까 좀 와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20대의 명품 구매가 2018년에 비해 무려 70% 증가하며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신세계 백화점에서 전체 명품 매출의 40%를 MZ세대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명품의 주소비층이 기성세대에서 MZ세대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명품 매장 오픈런이 이제는 기사로 쓸만한 거리도 안 되는 흔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MZ세대가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서 명품을 턱턱 사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거라면 차라리 나을 텐데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일부 부유층 자녀, 고연봉 직장인, 젊은 사업가 등 진짜 수입이 많아서 명품을 쉽게 사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계부채는 일본, 영국, 미국보다 높으며 최근 YTN 보도에 따르면 2030 세대 세충 한 명은 다중 채무를 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20, 30대의 30%가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다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꼬박꼬박 갚아나가면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서 더 큰 문제입니다. 연체 잔액과 연체율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연체가 늘었다. 이는 곧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하면 결론은 이겁니다. 2030 세대의 명품 소비는 늘었는데 채무와 연체도 늘었다. 명품 소비 과시하는 소비를 위해 채무를 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 지나친 억측일까요? 학자금 대출은 공부를 위한 투자라고 치더라도 과소비나 투기를 위한 빚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번 돈 내가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 바뀌지만 남들은 다 있다고 하니까 명품도 사야겠고 차도 있어야겠고 인스타 맛집, 오마카세도 가야 합니다. 골프나 테니스가 유행이니까 고급진 취미 하나 정도는 있어야겠고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으니까 호캉스, 해외여행도 가야죠. 이게 다 돈이고 빚입니다. 나는 MZ세대여도 과소비 안 하고 빚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생각을 전환하면 더 나은 길이 보입니다. 명품 소비, 과소비하는 2030이 늘어나고 있으니 내가 조금만 절약하고 저축하면 과소비하는 애들보다는 차후에 상대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쟤보다는 낫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조금 인정머리였고 냉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이 모두 똑같이 1억 원이라고 하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눌 수 없을 것입니다. 부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월에 1,000만 원을 벌어도 1,000만 원 다 쓰면 정작 중요한 자산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월에 200만 원을 벌어도 100만 원을 저축하면 1,000만 원을 다 쓰는 사람보다는
자산이 100만원만큼 늘어나는 것입니다. 버는 돈만큼이나 쓰는 돈도 중요합니다. 요즘엔 수입 늘리기에만 집중하고 절약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티끌 모아 티끌이라는 맹소 섞인 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는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당장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지출을 줄이는 것이 더 쉽습니다. 절약이 궁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소비를 줄이고 싶지 않은 것뿐이겠죠. 절약은 무조건 좋고 사치품 소비는 무조건 나쁜 거라고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룬 결과라는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고 일종의 보상심리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뭐든 과하면 독이 됩니다. 능력에 맞지 않는 소비는 빚을 부르고 그 끝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즐거움을 모두 포기하고 저축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충동구매, 배달음식, 나중에 돌아보면 어디에 썼는지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소비 말고 현명한 소비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SNS에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한 사치품, 남들보다 우월해 보이기 위한 그런 소비 말고 내가 성장하기 위한 소비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목표로 하는 자산을 모으기 전까지는 말이죠. 우리나라의 인스타그램 활성 이용자 수는 91.2%에 이른다고 합니다. 활성 이용자 수는 인스타그램에 가입한 사람들이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의미하는 수치입니다. 91.2%는 무려 세계 3위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인스타그램에 미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인스타그램으로 수입을 얻고 있다거나 사업을 위한 마케팅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사정은 조금 낫습니다. 그저 남들은 어떻게 사나 훔쳐보면서 자괴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좀먹고 있는 것입니다.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중독돼서 습관적으로 스크롤을 내리고 있을 겁니다. SNS가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이렇게 SNS를 쓰고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끊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인생에 하등 좋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MZ세대는 솔직히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MZ세대에 속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기성세대처럼 폭발적인 성장의 시대는 아니지만 그만큼 성장을 해서 이미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거랑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바로 현재입니다. 어느 시대든 간에 힘든 일은 항상 있습니다. 안 되는 핑계를 찾으면 100개도 넘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풍요를 안 되는 핑계로 삼지 맙시다. 과시하기 위해 빚까지 지며 살지는 맙시다. 여러분에게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라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